땅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던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전부 저 개자식들 때문이야. 병원 복도에서 나를 비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분노한 아내로서 저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들이 짓밟은 영양사의 아내가 대한민국 최연소 특수부 검사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들으시는지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한 메디컬 센터 1층 구내식당에서 남편 강태수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야근이네. 이거 언제 끝나려나. 45세의 태수는 허리를 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병원 구내식당 계약직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오늘은 병원 이사진 회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강 선생, 후식 준비는 다 됐어? 식당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과일 접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 쟁반이 기울어지며 과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명품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신임 의사 한민국이었습니다. 제대로 앞을 보고 다녀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태수가 황급히 몸을 숙이는 순간 한민국의 구두에 포도즙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내 구두가 얼만 줄 알아? 한민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태수는 손수건을 꺼내 한민국의 구두를 닦으려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침으로 닦아? 내 혀로 말이야. 네. 태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 먹었어? 혀로 핥아서 닦으라고.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사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 네가 더럽힌 거잖아. 무릎 꿇어. 한민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 혜진의 검사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안 됐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복도 반대편에서 아내 최혜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남편이 업무 관련 서류를 전해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안 해? 시간 없다고. 한민국이 태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한민국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오늘로 끝이야. 인사팀에 보고할 거니까. 그리고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한민국의 손바닥이 태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하, 꼴 좋네. 한민국과 수행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혜진이 달려와
한민국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한민국이 소리치려는 순간 혜진은 완벽한 유도 기술로 한민국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으악! 쿵! 한민국의 몸이 복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혜진은 쓰러진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수의 뺨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태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혜진은 남편을 안심시킨 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신음하는 한민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체포된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바닥에 쓰러진 한민국이 허리를 부여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혜진이 한민국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사님,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 여자 당장 떼어내. 하지만 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혜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수행원들이 주춤했습니다. 병원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검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모두 멈칫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혜진 검사입니다. 경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대기 발령 통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의 멍은 더욱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혜진이 태수의 뺨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 앞길까지 막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동료들도 다 나한테 등 돌렸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없더라. 혜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난 반드시 갚아줄 거야. 꼭.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 혜진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민국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지만 검찰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젠장. 혜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방에서는 태수가 식사도 거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 됐어. 난 괜찮으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안이었습니다. 한민국을 무너뜨릴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혜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한강공원 벤치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최혜진 검사님 맞죠?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한민국 이사의 전 비서였어요.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비서였다고요? 네. 2년 동안 한민국 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성추행 누명을 씌워서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병원 CCTV로 검사님이 한민국을 제압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정도 용기 있는 분이라면 한민국을 정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병원 의료기기 납품 비리, 환자 정보 불법 거래, 증거, 그리고
이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검찰 간부들한테 뇌물 준 리스트까지 전부 있어요. 뭐라고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님을 대기 발령시킨 그 부장검사도 여기 들어 있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전부요. 이수진이 USB를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전부 제가 백업해둔 자료들이에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검사님, 검찰 내부도 다 엮여 있어요. 한민국이 뿌린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밖에서 칼을 들이대야 해요. 검사님처럼 한민국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이요. 혜진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한민국을요.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 망쳤는지. 약속할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수많은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납품 비리 명단, 이중장부, 불법 거래 녹취록, 뇌물 리스트,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장검사 박성호 3천만 원, 지청장 김우진 1천만 원.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대기 발령시킨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 증거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터뜨릴 것인가? 혜진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명함이 손에 잡혔습니다. 윤재혁 변호사. 2년 전 혜진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혜진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허름한 건물 3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혁 법률사무소. 낡은 간판이었지만 혜진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검사님. 문이 열리며 윤재혁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재혁은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낡은 넥타이에서 바쁜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2년 만인가요? 그때 검사님 덕분에 제 의뢰인이 무죄 받았잖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재혁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사무실은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집 월세 아끼려고요. 무료 변론 많이 하다 보니까. 재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재혁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던 재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한민국이라는 병원 의사의 비리 증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은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님,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내부 고발자한테 받았어요. 한민국의 전 비서였던 사람이요. 이건 엄청난 건데요. 여기 보세요.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의료계 유명 인사들까지 있잖아요. 재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는 못 잡아요. 검찰 조직 전체가 저한테 등을 돌렸거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님, 혹시 한민국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진은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당한 굴욕, 자신이 한민국을 제압한 일, 대기발령을 당한 일까지 모두요. 그래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어요. 혜진이 말을 마치자 재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검사님. 제가 법적 대리인 되어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이 증거면 한민국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잡아야 해요. 재혁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검찰도 다 매수됐는데. 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론이요. 재혁이 USB를 빼며 말했습니다. 여론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한민국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방에 터뜨리는 거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요? 네. 혹시 대한 메디컬 센터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재혁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달 28일이에요. 그날 한민국이 병원장으로 취임한대요. 그날을 노리자는 거예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한민국을 체포하는 거예요. 생중계로요. 재혁이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은 어떻게 받아요? 판사들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청렴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한테 부탁하면 영장 발부받을 수 있어요. 재혁이 노트북을 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검찰 조직이 다 썩은 건 아니잖아요. 뇌물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 후배들이 몇 명 있어요. 걔들은 청렴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비공식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거예요. 비공식 특별수사팀이요? 네. 공식적으로는 검사님이 대기 발령 중이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어요. 재혁이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납품 비리부터 잡아야 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민국이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더라고요. 중간책이 누구죠? 혜진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박동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의료기기 업체 대표래요. 재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먼저 잡아야겠어요. 그래야 한민국까지 연결되니까요. 잠복 수사 들어가야겠네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언론 작업을 할게요. 제 후배 중에 기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엠바고 조건으로 자료를 넘겨놓을게요. 엠바고요? 네. 취임식 당일까지는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요. 그날 터뜨리면 효과가 배가 되니까요. 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은 재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검사님. 2년 전에 검사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재혁이 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배 검사 4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5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대기 발령 중이시잖아요. 후배 검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 혜진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결정해. 도와줄 건지 말 건지. USB를 받은 후배 검사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본 4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게 한민국이라는 병원 이사의 비리 증거야. 그리고 우리 검찰 내부의 부패 명단도 들어있어.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검사님 이름도 여기 있네요. 한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못해. 비공식 특별수사팀으로 움직여야 돼.
혜진이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걸리면 너희도 징계받을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선배님. 한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병원 복도에서 선배님 끌려가시는 거 봤어요. 그때 정말 화났거든요. 저도요. 우리가 검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정의를 지키려고 된 거잖아요. 다른 후배가 거들었습니다. 선배님, 저희 다 하겠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죠? 일단 박동철이라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를 잡아야 해. 한민국한테 리베이트 주는 중간책이거든. 혜진이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잠복 수사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며칠 동안 치열한 잠복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혜진과 후배 검사들은 교대로 의료기기 업체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밤, 드디어 박동철이 수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혜진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동철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혜진과 후배 검사들이 일제히 뛰쳐나갔습니다. 검찰이다. 움직이지 마. 뭐야? 박동철이 도망치려 했지만 혜진이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가방 열어봐. 후배 검사가 가방을 열자 현금 뭉치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은 되겠는데요, 선배님. 박동철, 당신 체포합니다. 혜진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박동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정당한 영업활동이에요. 정당한 영업활동이 5천만 원 현금 들고 다니는 거야? 혜진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한민국한테? 박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 저 죽어요. 안 말하면 당신 혼자 다 뒤집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10년은 먹어.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민국이에요. 대한 메디컬 센터 이사. 녹음하고 있어? 혜진이 후배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선배님.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해봐. 한민국이 어떻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한민국 집까지 전달했고요. 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증거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요.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휴대폰에 다 남아 있어요. 혜진은 박동철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한민국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됐어. 혜진이 후배 검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영장만 받으면 돼. 다음 날 재혁은 확보된 증거들을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청렴하기로 유명한 판사 앞에서 재혁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거대한 의료계 부패 사건입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장 발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은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조간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꼭 다녀올 곳이 있어. 뉴스 꼭 봐. 혜진이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보, 사랑해.
혜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로 끝장낸다. 대한 메디컬 센터 병원장 취임식이 열리는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카펫 위로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 메디컬 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로 한민국이 걸어 나왔습니다. 맞춤 제작한 고급 양복을 입은 한민국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민국이 원고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 메디컬 센터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민국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원고를 넘겼습니다. 우리 대한 메디컬 센터는 앞으로 투명 경영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대형 스크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어두운 사무실 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민국이 화들짝 놀라며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민국이 박동철로부터 현금 뭉치가 든 가방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건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민국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회의실에서 비자금을 논의하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야, 당장 꺼. 저거 당장 꺼. 한민국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국이 전화 통화를 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장검사님, 이번 건 잘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혜진이 검사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일렬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한민국이 혜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옆으로 윤재혁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들도 함께 입장했습니다. 경호원들, 저 여자들 막아. 한민국이 고함을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검찰 공무 집행입니다.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혁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계단을 올라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민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한민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민국. 혜진이 주머니에서 영장을 꺼내 한민국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한민국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혜진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한민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죠. 대한 메디컬 센터 이사. 아니, 이제는 전 이사겠네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민국은 갑자기 몸을 돌려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끼 잡아. 후배 검사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더 빨랐습니다.
혜진은 한민국을 따라잡아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혜진은 한 달 전 병원 복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민국의 팔을 꺾어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업어치기로 한민국을 바닥에 메꿔잡습니다. 쾅! 한민국의 등이 카펫 위로 처박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으윽! 한민국이 신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혜진은 한민국의 손목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이건 우리 남편 그리고 당신에게 짓밟힌 모든 사람들의 몫이야. 혜진이 한민국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개년아, 너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둬. 한민국이 악을 썼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혜진이 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빈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검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혜진이 짧게 답하고 한민국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내가 한민국을 체포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태수는 부어오른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한민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조작이에요. 조작? 혜진이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당신 비서였던 이수진 씨의 진술서가 있어.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병원 돈을 빼돌린 증거도 다 있고, 그건 의료기기 업체 대표 박동철의 자백도 받았어. 당신한테 매달 리베이트 줬다고 진술했거든. 혜진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한민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물건은 언제 가져올 수 있어? 한민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장검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야. 3천만 원. 다 여기 찍혀 있어. 저건 정당한 기부금이에요. 한민국이 변명했습니다.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민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검사님, 어디 가세요? 후배 검사가 물었습니다. 부장검사실. 혜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요? 응. 이제 남은 건 저 사람이거든. 혜진은 수갑을 챙겨 들고 검찰청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청 부장검사실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검사님, 부장님께서 면담 사절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켜요. 혜진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부장검사실 안에는 박성호 부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혜진 검사. 부장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체포하러 왔습니다. 혜진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뭐? 부장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민국에게서 뇌물 받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부장검사가 소리쳤습니다. 부장검사시죠? 하지만 범죄자이기도 하고요. 혜진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장검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증거가 다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 다요. 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 내밀어요. 최혜진. 부장검사가 악을 썼습니다.
넌 검사 생활 끝났어. 알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도 끝났어요. 혜진이 부장검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이 미친년아. 부장검사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혜진은 부장검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검사들이 입을 떡 벌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부장님이... 혜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부장검사를 연행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 메디컬 센터 한민국 이사, 비리 및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 부장검사까지 연루된 초대형 부패 사건, 취임식장에서 펼쳐진 드라마 같은 체포 작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태수가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여보, 혜진도 태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한민국이 연행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2주가 흘렀습니다. 혜진은 징계 대신 표창을 받았고 태수도 대한 메디컬 센터로부터 정식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격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태수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모였습니다. 여보, 건배. 혜진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건배. 태수도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고기 더 먹어. 혜진이 잘 구워진 삼겹살을 태수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와이프. 태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자. 태수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아, 너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텔레비전에서 네가 한민국 그 나쁜 놈 체포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태수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쉬어.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태수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여보,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체해.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실컷 먹고 마셔야지. 태수는 연신 웃으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수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태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혜진이 화들짝 놀라며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혜진이 태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대로 식탁 귀퉁이로 쓰러졌습니다. 접시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여보, 여보.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빨리 119 불러주세요. 주변 손님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태수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혜진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 6, 7, 8. 주변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누가 의사 없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구조사들이 태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내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태수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구조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혜진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일제히 달려나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45세 남성, 급성 흉통 호소, 의식 저하, 혈압 85에 55입니다. 구조사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의사들이 태수를 실은 침대를 밀고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간호사가 혜진을 막았습니다. 여보, 여보. 혜진이 울부짖었지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 긴급 수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분 복부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견됐어요. 수술 전에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RH-AB형의 변이형이세요. 그게 뭔데요? 한국인 중 10,000명에 1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일반 RH-AB형과도 달라서 특수 항체 검사를 통과한 혈액만 수혈이 가능해요. 의사의 설명에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병원에 있는 혈액으로는 안 돼요? 지금 확인해 봤는데 저희 병원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에도 긴급 요청을 보냈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해당 혈액형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 전에 혈액을 구하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수액으로 버티면서 혈액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RH-AB형 변이 혈액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저희 가족에게 제발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혜진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혁 변호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메시지를 보낸 뒤 혜진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태수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만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버텨. 꼭 버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동료 검사들이었습니다. 선배님, 후배 검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너희들,
SNS 봤어요. 저희가 헌혈하면 안 돼요? 고마워. 근데 특수 항체 검사를 통과해야 돼서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해봐요. 저희 다 검사 받아볼게요.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헌혈실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항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럴 리가. 혜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의사 선생님. 혜진이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도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혜진의 SNS 게시물은 계속 공유되고 있었지만 병원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7시, 오후 8시, 오후 9시. 태수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혜진은 중환자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살리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복도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배달 라이더가 헬멧을 벗으며 달려왔습니다. 저요. 혈액형 맞는 사람 찾는다면서요? 라이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배달 중에 뉴스 봤어요. 한민국 잡은 그 검사님 남편분이시라고요? 라이더가 헌혈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 RH-AB형이에요. 변이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검사해 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이더는 간호사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검사실 앞에 섰습니다. 제발. 혜진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수술 진행합시다. 정말이요? 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이 배달 라이더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검사님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라이더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는 동료 검사들과 시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태수의 무사 생환을 기도했습니다. 혜진은 배달 라이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9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의 사연은 한민국을 잡은 영웅 검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꼭 살아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시다니. 혈액형이 맞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공유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게시물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혹시나 자신의 피가 맞을까 싶어 달려온 시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30명, 50명, 80명.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검사님, 윤재혁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변호사님, 혜진이 재혁을 보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남편분 꼭 살아나실 거예요. 재혁이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기 사람들 좀 보세요. 다들 검사님 남편분 살리려고 온 거예요. 혜진은 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헌혈증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달려와 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이 사람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로에 지친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막혔던 혈관을 뚫고 출혈 부위도 봉합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 의사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짝 마이너스. 축하드려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여보. 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18시간 후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혜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진아. 태수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네, 여보. 저예요. 내가 살았구나.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살아났어요. 혜진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가? 배달 라이더분이요. 정민호님이라는 분이 혈액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병원에 와서 기다려 주셨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귀한 대접을, 여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정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민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분께 여쭤볼게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오래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무사히 집에 가셨어요? 네. 배달마저 하고 갔죠. 정민호가 웃으며 태수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쾌차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태수는 정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건강 회복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민호가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정민호를 배웅한 뒤 다시 태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 그래. 우리가 복이 많구나.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가 다시 무더운 여름을 거쳐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한편에 아담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순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리본 자를게요. 혜진이 큰 가위를 들고 외쳤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빨간 리본이 잘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마이너스. 축하드려요. 번창하세요. 식당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 동료들이 보낸 화환, 윤재혁 변호사가 보낸 화환, 그리고 정민호가 보낸 화환도 있었습니다. 여보, 주방장 모자 써요. 혜진이 하얀 주방장 모자를 태수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쑥스러운지. 태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태수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 이제 첫 손님 맞이할 준비 됐어?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준비 완료. 태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정민호였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개업 축하드려요. 오늘은 배달 쉬는 날이라 일부러 왔어요. 정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완전히 건강 회복하신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오늘 특별 메뉴 만들어 드릴게요. 태수가 정민호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윤재혁 변호사도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식당 정말 예쁘네요. 남편분이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평생 요리 좋아했거든요.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재혁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민국 체포 당일 신문기사, 혜진이 부장검사를 연행하는 사진, 그리고 태수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찍은 가족 사진. 저기 사진 보세요. 추억이 가득하네요. 재혁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네. 힘든 시간이었지만 잊지 않으려고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으니까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배 검사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너희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혜진이 후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아늑하네요. 국밥 냄새 완전 좋은데요. 후배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선 메뉴 소고기 국밥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정민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많이 드세요. 태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했습니다. 여기 국밥 3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태수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태수가 웃으며 국물간을 맞췄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다 빠진 식당에서 혜진과 태수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매출 확인해 볼까? 혜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 얼마나? 태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0만 원 넘었어요. 정말?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업 첫날이라 손님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데. 여보, 요리 실력이 정말 좋은가 봐. 과찬이야.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가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젊은 직장인이 국밥을 먹다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평생 해온 거예요. 가족들 먹이려고요. 가족분들이 복 많으시겠어요. 이런 맛있는 거 매일 드시니까.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태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혜진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의 태수는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태수가 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그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당신도 건강하고. 태수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혜진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영업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여보. 혜진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태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정산을 하는 동안 식당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 총 매출이 250만 원이에요. 혜진이 신나서 외쳤습니다. 정말 대박인데.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아.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혜진이 태수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와이프 손은 약손이야. 여보, 내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줘. 혜진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래. 해줄게.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듬뿍 넣어서.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와이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밤 11시 식당에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혜진과 태수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여보. 혜진이 태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힘든 일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길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멀리서 교도소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한민국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병원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는 지금쯤 차가운 독방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와 혜진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만 남았습니다. 여보, 응? 행복하지? 그럼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태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시련도 가족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순의 밥상은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뭉친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가을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수와 혜진 부부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굴욕의 순간, 정의를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시간,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기적을 맞이한 감동의 순간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부부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이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태수는 그런 아내를 믿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정민호를 비롯한 수많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기는 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태순의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김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